문제부터 먼저 좀 한번 보고 출발을 할게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1번 문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규원 갈 거예요. 7강. 자, 그래서 지금 A, B, C, D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선택지하고 그렇죠? 선택지에서 그 핵심어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 지문에 적용을 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2번 문제. 자, 문맥을 고려할 때 자, 보기에 가와 나와 관련을 지어서 기업부터 미음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가와 나가 나와 있고요. 그렇죠? 요게 이제 그 조건에 해당을 하죠. 자, 그리고 기업부터 미음을 설명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문맥적 의미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긍정적 의미냐, 부정적 의미냐 이런 거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이 지문하고 그러니까 선택지의 내용 있죠? 이 내용을 적용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읽어봅니다. 규원가는 규방에서 홀로 지내는 외로움,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원망,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결국에는 주제네, 주제. 그쵸? 주제를 던져줍니다. 핵심 내용이죠. 자, 쓸쓸한 현재 나날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요. 젊은 날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인생의 무상이 나타난다. 그쵸? 그래서 씁쓸함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인생 무상 이것도 주제입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주제에 해당을 한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외로움, 그다음에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 그다음에 원망, 그다음 과거에서 지금 젊은 날은 오지 않는 어떤 인생 무상함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의 시고에 대해 설명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럼 보기를 참고하라고 이야기한 거 먼저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심리학에서는 특정한 행동이나 사건에 발생한 원인을 추론하는 것을 귀인이라고 한다. 자, 이때 내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경우 자신의 능력, 노력, 자질, 자, 이런 것이 이유가 돼서 행동이나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고, 외적 요인으로는 외부 환경, 타인, 운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사태가 일어났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면서 말한다. 그래서 귀인은 개인이 스스로에게 사태를 납득시키고자 가동하는 심리적 기제로 원인을 파악할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귀인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그러니까 이거는 본문 내용하고 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조건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죠? 이 조건에 맞게 해석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부터 먼저 한번 보면 제목이 규원가예요. 규원가. 그래서 이제 규자가 뭐냐면 규방할 때 규자인데 분여자를 의미합니다. 분여자. 그 다음에 원자가 원망하다. 원망. 노래가. 그래서 분여자의 원망을 노래했다라는 거죠. 분여자의 원망을 노래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2번 문제에서 보기를 읽었듯이 어떤 외로움,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원망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마는 동물 아니죠? 네, 이미 벌써 뭐 이런 것들이요. 자, 이미 어찌 다 늙거니.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가 든 거죠. 그죠? 그래서 늙음을 탄식합니다. 그렇죠? 요거를 한자어로 뭐라 하면은 탄로라고 그래요. 탄식할 탄자에 이제
한자를 보면 탄식할 탄자에 늙을 노자를 써요. 더 안 나오지 왜? 네. 탄식하다 탄 한자를 보면은 여기에 요 그죠? 그 다음에 늙다 로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 노인 노자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늙음을 지금 탄식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어찌 늙거니 소년 행락 소년은 어린 시절 작을 소자에 해년자에서 작았던 시절이니까 소년 시절에 행락은 다니다 행자의 즐겁다 락자입니다. 그래서 소년 시절의 어떤 즐거움 요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소년 시절의 즐거움 이렇게 생각하니 일러도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르다. 자, 얘가 지금 보면은 뜻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르지 마라고 할 때 그 이르다요. 속절없다,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과거 회상을 하고 있는 거고 인생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허무함. 늙어서 서러운 말씀 지금 서러움을 느끼고 있죠. 이게 정서예요.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을게요. 왜냐하면 정서가 이제 주제예요. 서러움. 말씀하지 목이 맨다. 부생모육 아버지 부자에 아버지 부 그다음에 그 나타생 그다음에 어머니 모 그다음에 기르다 육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신고하여 그래서 신고도 많이 쓰는 한자어죠. 그래서 맵다 신자에 그다음에 쓰다 고자 그래서 신고는 합치면 뭐가 되냐면 고통이 됩니다. 고통.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부모님 날 기르시니 고통스럽게 그래서 고생하여 이 내 몸 길러낼 때 공후배필은 못 빨아도 그래서 공후라는 건 이제 공작과 후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후는 공작과 후작 즉 귀족이죠. 귀족.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높은 벼슬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배필은 그 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후배필은 못 빨아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자는 유학 성리학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유교에서 이야기할 때 그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을 우리가 이제 군자라고 불러요. 그죠? 자, 그래서 군자 호구 좋아하다 호자에 여기서도 지금 보면 호자가 좋아하다 호자에 짝구자예요. 그래서 좋은 짝. 그래서 군자가 훌륭한 성품을 지닌 좋은 짝을 원하더니 이게 바라다 원자예요. 원하다 원자. 자, 바라더니 삼생은 이제 뜻풀이가 나와 있죠. 전생, 그다음에 현생, 그다음 내생. 앞으로의 삶 이 세 가지. 거기에 이제 원어비요, 그러니까 업보라는 거죠. 월하의 연분으로 해서 월하는 그 서양에서는 이제 사랑을 맺어주는 게 큐피트잖아요, 그렇죠? 아기 천사가 이렇게 화살 쏴가지고 귀엽게.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결혼 짝을 맺어주는 건 뭐냐면 월하 노인이 이제 할아버지예요. 너랑 결혼해, 뭐 이런 거. 네. 나 할아버지니까 말 들어야지 뭐 어떻게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이제 월하의 연분으로 이제 장한 유협. 그래서 장한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서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 그러니까 수도. 이런 걸 이야기하죠. 큰 도시. 그래서 유협, 놀다 유자에 유협은 놀다 유에다가 협자가 의기롭다. 협자. 그러니까 의기롭게 노는 거예요. 노는 걸 좋아하고 그 노는 걸 좋아하는 경박자. 너는 왜 이렇게 경박스럽니? 할 때 그 경박이요. 이 경자가 가벼울 경자, 가볍다. 그 다음에 경자에 박자가 열다 박자. 그러니까 경박하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 행동이나 어떤 그러니까 행동이 가벼운 겁니다. 행동이나 사고 뭐 이런 것들이 가볍다. 언행이 가볍다.
그래서 꿈같이 만나서 그 당시에 용심, 쓰다 용자의 마음심자, 마음쓰가 살얼음 디딘 듯, 살얼음을 디딘 듯하다 해서 직유법을 쓰죠. 그래서 직유법을 쓰는데 이건 이제 비유법 중에 하나죠. 네. 듯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3528 사모 하면은 구구단 15세를 이야기하고요. 28 16 그래서 16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28 청춘이라고 할 때 이제 이때가 가장 이쁘다고 그 예로부터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조선 시대는 평균 수명이 40세 좀 넘었어요. 그래서 그 28 정도 되면 이제 이때는 결혼을 했습니다. 일찍 죽으니까 빨리 결혼을 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28 청춘을 겨우 지나 천연여지. 자, 천연은 하늘 천자에 그러하다 연자인데 요거 이제 자연을 이야기해요. 이제 하늘 천에 그러하다 연자. 그래서 하늘이 그러하다라는 뜻인데 이제 그러한 하늘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질 그래서 곱달 여자의 바탕질자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있잖아요. 18세 겨우 지나 천년여지.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죠. 아름다운 얼굴이 절로이니 그래서 좀 자뻑이 있네요. 그렇죠? 자기가 이쁘다라는 거.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더니 백년기약은 이제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 백년기약하였더니 이거는 이제 결혼. 백년기약하였더니 연광. 그래서 해 연자의 빛광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세월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세월, 그렇죠? 해가 지나가고 이제 빛이 지나가고 낮이 이제 지나가고 이런 거죠. 자, 훌훌하고는 거침없고 시원스럽다는 뜻이야. 이게 훌훌하다 이거 우리 잘 안 쓰는 건데 일상에서 잘 안 쓰죠. 그래서 이제 훌훌하다라는 것은 그 거침없고 시원스럽다. 그러니까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는 거죠.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조물주는 이제 그 세상을 만들었다는 신, 조물이 다시 있겠죠. 그래서 많다 다자에 시기하다 다시자 그러니까 질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투가 많아서 봄바람 가을 물이 배울이 북 지나듯. 그래서 이제 봄바람과 가을 물 이러니까 이거는 역시 세월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월. 그래서 세월이 배울이 북 지나듯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이제 직유법을 썼고 비유법 중에 하나죠. 자, 그러니까 배울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북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물레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옷감을 짜는 거죠. 이 물레로 옷감을 짤 때 쓰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둥둥 치는 북이 아니고 그 날씨에 시실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막대기처럼 생긴 게 있으면 그게 하려면 굉장히 빠르게 하거든요. 탁탁탁탁탁탁 소리 날 정도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뭐냐면 봄바람 가물 즉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다는 겁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서 설빈 화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설자는 눈설자. 자, 빈자가 이제 그 귀밑머리.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도 한자어를 좀 볼게요. 얘도 많이 쓰는 한자예요. 그래서 눈설 그 다음에 귀밑머리 빈 그 다음에 꽃화 그 다음에 얼굴 안자를 씁니다. 그래서 눈같이 하얗게 아름다운 귀밑머리와 꽃 같은 얼굴.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을 이야기해요.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 가고 면목 가증 이렇게 있죠. 그래서 면목 가증 얼굴 면자에 눈목자에 그 다음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더하다 가짜에 그 다음에 증오하다 증자입니다. 가증스럽다 할 때. 그래서 못생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눈은 얼굴하고 어떻게 못생겨져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얼굴 내가 보니 어느 이미 날 괴소냐. 자, 지금 괴다는 역시 많이 쓰는 단어 사랑하다.
괴상하다가 아니라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님이 나를 사랑했는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설의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강조를 합니다.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답을 이미 알고 있죠. 스스로 참귀하니, 스스로 반성하니 라는 뜻이에요. 반성하니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남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죠. 역시 설의법. 그래서 그 남을 원망하지 않음이라는 거죠. 내 탓이요라는 거죠. 내 탓이다. 그렇죠? 자, 335 야유원에 저 335 모인다라고 했죠. 3명 뭐 5명 그래서 야유원 이렇게 있는데 이 야유가 뭐냐면 이 유자가 놀다 유자인데 요게 이제 뭐냐면 기생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술집 있죠. 자, 그래서 동산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집에 세 사람이 나왔단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새로운 기생이 왔단 말인가. 그러니까 남편이 뭐예요? 남편이 어때요? 장한유역 경박자예요. 이 여자 좋아하는 겁니다. 남편이 그렇죠? 왜냐면은 이때는 이제 일부 다처제다 보니까 남자들이 지쳐 그 다른 여자한테 막 간 거죠.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자, 꽃 피고 날 저물었을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그래서 정처 이게 정자가 무슨냐면 정하다 정자에 고처자. 그래서 정한 곳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나간 거예요. 정한 것 없이 나가서 백마는 희다 백자의 말맞자.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이겠죠. 그다음에 금편이라는 것은 금금자의 채측편자. 그러니까 희다 백. 그다음에 말맞자, 그렇죠? 그래서 흰말. 그러니까 얘는 뭐를 한다고요? 좋은 말. 그다음이 금금자의 그 채측편자. 그래서 금으로 된 채찍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다. 그 외양을 꾸미고 나간 거죠, 그렇죠? 화려하게 꾸미고 꾸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화려하게 꾸며서 어디 머무는가 여자 만나러 간 거예요, 그렇죠? 자, 원근을 모르거니 원근 멀다 원자에 가까울 근자. 멀다 원 가깝다 근. 그 멀고 가까운 곳에 있는지 먼 곳에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 수 있겠느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역시 설의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임의 소식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 그다음 원망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인연이 끊어졌든 인연이 그쳐있든 생각이 없겠느냐 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역시 또 표현을 하네요, 그렇죠? 생각은 난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으려면 그립기나 말지 12때 그러니까 하루가 이제 하루예요. 하루 12때는 그냥 12시간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2시간씩을 1경, 2경 해가지고 그 2시간씩을 이제 1시간을 쳤죠. 30날 이건 한 달. 한 달을 이야기합니다. 한 달. 저 30날이 지리하다는 거, 지루하다는 거예요. 현대국어로 보면 이건 지루하다. 그래서 하루도 길기도 길구나. 한 달이 지루하다. 왜? 임이 없으니까. 그렇죠? 옥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자의 창문 창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부녀자의 방에 있는 창을 이야기해요. 옥창은 그 옥자의 창문 창자를 써서 그 부녀자 여성의 그 방에 있는 창 요걸 이야기합니다. 자, 심어 있는 매화 몇 번이나 피어서 졌는가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죠. 꽃이 몇 번이나 펴서 졌는가라는 거죠.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취는 섞어치니 여름날 길고 길 때 구준비는 무슨인가. 그래서 자취는과 구준비 이 두 가지는요 바로 장애물의 역할을 합니다. 장애물. 왜 장애물의 역할을 하냐면 임을 그리우니까 임을 찾으러 나가고 싶은데 임을 찾으러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는 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삼춘화류, 삼춘은 석삼자에 봉춘자니까 늦봄. 그 다음에 이제 화류는 꽃화자에 버드나무 류자를 써요. 그래서 그
꽃 화자에 버드나무류.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봄을 의미하는 그죠? 소재들이겠죠. 그래서 호시절에 좋은 시절에 경물 경치 경자의 사물물자 경치 경자의 사물물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춘하류 아주 좋은 시절에 봄이면 꽃피가 아름답죠. 그때 경치와 어떤 자연의 모습이 실음없다.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에게는 즐겁지가 않다. 이런 의미예요. 자, 가을달 방에 실솔이 상해 올 때 실솔. 그래서 이거는 귀뚜라미가 되는 거고 얘는 중요해요. 이 귀뚜라미는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한의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귀뚜라미가 울 때는요 사람들이 많거나 이럴 때 안 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귀뚜라미가 울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로움을 심화시켜요. 너무 외로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이 되는 겁니다. 자, 긴 한숨 정서와 관련되죠. 지는 눈물 정서와 이제 슬픔인 거죠. 속절없이 햄만 맞다. 그래서 이제 우선 햄은 생각, 고민, 걱정 이런 의미야. 그래서 속절없이 생각만 많구나.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 풀어서 헤아려 보니,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풀어내서 헤아려 보니, 그러니까 헤아리다는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헤아려 보니 이리하여 어찌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보냐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한탄하고 있죠, 그죠? 청등, 푸를 청자의 등등자, 푸른 등, 푸르다 청자의 등불, 등자입니다. 그래서 푸른 등을 돌려놓고 녹기금을 비스듬히 앉아. 녹기금 역시 한자로 보면은 녹색, 푸르다, 녹자에 그 다음에 기금이 그거야, 그 검은고를 이야기합니다. 검은고기, 검은고금. 그래서 푸른 검은고를 비스듬히 안고 병려나 한곡조, 그러니까 노래 이름이에요. 시름을 따라서 섞어서 부르니 소상 야우의 대소리 섞도는 듯. 자, 요거는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다른 작품 그 한시를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상강의 이건 지역이에요. 소상강의 밤의 빗소리에 대나무 소리가 섞어 도는 듯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화표 천년이죠. 그래서 이제 화표가 뭐냐면 이 화표가 그 묘 앞에 세우는 문을 이야기해요. 자, 이것도 그 인용을 한 겁니다. 이것도 지금 다른 작품 한시를 인용을 한 거예요. 다른 작품이 있는데요. 고사를 인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화표 천년에 이별하다 별자요. 그래서 이별하다 이것도 많이 쓰는 한자예요. 그다음 학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전할 때. 그래서 묘 앞에 세우는 문에 천년 만에 이별한 학이 와서 우는 듯. 그 슬프다는 거죠. 옥수 옥자의 손수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손이죠. 여성의 아름다운 손. 옥자의 손수자. 그래서 이제 여성의 아름다운 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아름다운 손을 타는 수단에는 옛소리는 있지만은 부용장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부용은 연꽃을 이야기해요. 연꽃부, 연꽃, 용자. 그래서 연꽃. 그 다음에 장은 장막.
그래서 연꽃이 새겨진 연꽃을 수놓은 장막이 적막하니 고요하니 누구 귀에 들겠는가. 간장 간간자의 창자 장자인데 간장은 간간자의 창자 장자. 그래서 얘가 뭐냐면 간과 창자인데 마음, 속마음 이런 거죠. 마음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장이 구곡 아홉 구자의 구불국자 아홉 구자의 국다 국자. 그래서 창자가 막 아홉 번이 막 꺾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굽이 끊어 있구나. 거기에다가 끊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아픈 거죠. 이걸 표현한 거죠. 자, 차라리 잠에서 꿈에나 보려니 그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소재죠.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소재. 그래서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 저 잠조차 깨우느냐. 그래서 이 잎과 짐승이 바로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외부 사물이죠. 그렇죠? 귀인을 외부로 한 거죠. 잠조차 깨우느냐. 천상 하늘 위 견우직녀. 은하수로 막혔어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하수가 둘이 이별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장애물이죠. 7월 7석의 1년 1도 1년에 한 번 실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일타 실자의 기회 그러니까 그 기간 기자예요. 그래서 기회 기자인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견우직녀도 1년에 한 번은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님 가시는 무슨 약수가 이렇게요. 약수는 그 강, 상상 속의 이제 강인데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그래서 역시 강의 의미가 돼서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무슨 녀석 가렸기에 오거니 가거니 소식조차 끊어져 있는 거 소식도 없는 거야. 자 난간에 비스듬히 서서 임 가신데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 있고 풀초자에 이슬로자. 그래서 풀에 이슬이 맺혀 있고 모은 저물모자에 구름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자를 보면 풀초자에 이슬로 그다음이 모으는 저물다 모자에 구름문자. 그래서 풀에 이슬이 맺혀 있고 저물 무렵 구름이 지나갈 때 이렇게 찝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저물 무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을로 보입니다, 그렇죠? 죽림 대나무 죽자의 숲림자. 얘도 이제 보면 대나무 죽자의 숲림자를 써요. 그래서 대나무 숲 이렇게 되는 거죠. 대나무 숲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구나.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감정이입을 사용한 거예요. 자, 이입이라는 걸 한자를 보면 요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옮기다 그 이자에 그다음에 넣다 입자. 그래서 시적 화제의 정서를 다른 대상에 옮겨 넣는 거. 이걸 우리가 감정이. 그러니까 여기서 서럽다라는 것이 시적 화제의 정서인데 그거를 새소리에다가 이렇게 옮겨 넣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 없다 하려니와 방명한 홍하냐. 그래서 방명. 자, 여기서 이제 방명은 열불박자의 목숨명자인데 여기서 이제 목숨이란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운명명자야. 그래서 미인방면 들어봤죠? 미인방명.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방명 또는 뭐 같은 걸 미인 방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인 아름다울 가짜 사람 인자요. 그래서 그 용모가 뛰어나거나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운이 없다는 거예요. 운이 없음. 그래서 일찍 죽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건 잘못된 거고 운이 없다는 거예요. 운명이 박하다는 거예요. 행운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외부에다 돌린 거죠. 홍안이야 불구롱자의 얼굴 안자 아름다운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여성의. 그래서 불다홍 얼굴 안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을 이야기해요.
날 같으니 또 있을까. 그래서 미임방명, 가임방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마도 이니미지로 살똥말똥하여라 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임에 대한 원망이 나타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이 허난설이란이라는 이 여성의 삶을 좀 보면 알아요. 이게 이제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누이예요. 허균의 누이가 되고 굉장히 뛰어난 문학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그 부인인 허난설원보다 남편이 문학적인 능력이 떨어져. 그래서 허난설원을요, 안 만났어요, 잘. 그 애가 좀 모질이지, 그쵸?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부인을 좀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허난설이 좀 방명한 삶을 살았어요. 네. 자, 그래서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A 부분 과거를 회상하며 비유적 표현을 통해 하자 존스 심경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과 비유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A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그 비유적 표현 그래서 그 조심스러웠던 심정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그 부분 요 어느 분 요거죠. 당시의 마음속에 사람을 디딘다. 이 부분이 바로 1번의 선택지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이 B 부분. 자, 이제 B에서 한번 보면 자연물을 이제 묘사하여 화자의 외로움이 시간을 경과하며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자, 지금 그 부분을 한번 보면 B 부분에서 외로움이 계속되고 시간이 지났을 때도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 그 이제 그 시간이 지난 건 요거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자취도 구준비도 겨울도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지나서 속절없이 눈물 햇만 맞다 계속 시간이 흘렀는데도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말 그죠? 3번 의문문의 형식으로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처지에 대한 한탄 그러니까 서리법을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네요. B에서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다. 인연끼리 생각이냐 없을 소냐 원근을 모르니 소재 더욱 알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 모두 다 지금 서리법을 사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탄이 그 부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C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화자의 의지 어려움을 화자의 의지라는 거 우리 내용에서 봤을 때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 그리워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내용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C가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D 부분 한번 볼까요? 옛 이야기 속 주인공과 화자의 처지를 대조했다. 자, 지금 보면은 견우직녀, 그렇죠? 견우직녀는 만나는데 나는 못 만나. 그래서 대조를 해서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자,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답은 2번인데 니은의 겨우 이렇게 있어요. 니은의 겨우. 그래서 3528 겨우지나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자, 아름다운 영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던 간절한 태도를 강조하는 시어로 나의 주제의식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아름다운 용모를 갖추기 위해서 이제 그게 이제 겨우지나라는 건데 그 노력도 아니고요.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생 무상하고도 관련이 좀 짓기가 어려워요. 그죠? 천은여지를 절로 이런. 그러니까 어렸을 땐 예뻤는데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은에서 지금 노력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죠? 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답은 5번인데 박명화 홍안이야 나 같은 또 있을까 아무도 없다죠. 서리법. 자, 그래서 이별이라는 사건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다. 이렇게 내적 요인으로 사건을 파는 것 아니죠. 왜요? 박명이니까 운명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운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내적 요인이 아닙니다. 내적 요인이 아니고 얘는 외부 환경. 그렇죠? 외적 요인으로 간 거죠.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할 줄 아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미인방명하면 대부분이 일찍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목숨 명자로 보여서 근데 이거는 운명 명자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규형가를 한번 봤어요.